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자예요, 모자. 여기 엄청 추워요. 여기 캐나다보다 더 추운 것 같아. 제가 출발할 때 11월 달에 초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추위를 예상 못하고 와 가지고 너무 추워 가지고 저희 올케 언니가 이 보라색 겨울 티를 사 줬어요. 제 옷이 약간 얇았었거든요. 그래서 올케 언니가 이게 사준 티 입고 올케 언니 잠바 입고 요즘 이러고 다니는데 괜찮나요? 저 어울리죠? 보라색이 어울린대요. 그리고 이 모자는 뭐냐고요? 여러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와 눈, 추위는 캐나다가 온통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추위 때문에 비 와서 다 움츠러들고 예쁘게 공주처럼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아픕니다. 예외가 없어요. 특히 30대 후반부터 40대 가장 아프기 많이 시작하죠. 갱년기 시작되고요. 50 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단 운동하시고 뛰는 분만 살아남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니 추워 가지고 제가 동네를 항상 뛰거든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뛰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추운데도 그걸 잘 다니네. 모자를 안 쓰고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모자를 샀어요. 이쁘죠? 이거를 확 귀까지 다 뒤집어 쓰고 오리털 잠바 딱 입고 온몸을 다 칭칭 감고 제가 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라도 안 뛰면은 옛날 생각이 나요. 이게 처지고 우울하고 힘들고 서글프고 외롭고 이민자의 마음이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런다는 분은 이민 가면 더 심해지세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모자 쓰고 아무리 추워도 뛰십시오. 왜? 시간도 안 걸려요. 동네 한 바퀴 쫙 뛰고 제가 인제 점점 동네를 이제 반경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이게 고대 앞에 사는데 고대 아주 좋더라고요. 그 뒤에 숲속에 산에까지 올라가서 막 뛰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여러분.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하면 행복하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두 번 세 번 반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5번 보신 분 손 들어 주세요. 제가 딱 얘기를 이게 통화해 보면 알아요. 이분이 몇 번을 보셨다는 거를. 5번 보신 분 제가 요번에 세미나 오신 분 중에 5번 보신 분들은 영상마다 5번 보신 분은 제가 특별 서비스 드릴 거예요. 아주 몸에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미나 오시기 전에 아니면은 세미나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캐나다 이민을 가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그 리얼한 삶의 현장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몇 번 죽었다 살아난 그 경험들을 제가 영상에 많이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산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든 어디서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띄우는 거니까 제발 영상을 좀 많이 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전화 상담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다 한 얘기를 똑같이 해도 또 인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또 인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면은 영상에 했던 얘기든 아니든 간에 한 귀로 듣고 정말 한 귀로 많이 흐른 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강조를 하고 몇 번 혼내면 실감 나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 대부분. 그래서 근데 영상을 한 3번 5번 보신 분들은 틀려. 벌써 내가 무슨 말 하기 전에 내 영상을 봤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준비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저렇게 하면 되죠. 이건 안 되겠죠.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이 흡수하고 깨닫고 알아야지 뭔가 대책이 세워져요. 정말 여러분 이주공사 말을 듣든 내 말을 듣든 누구 말을 듣고 그냥 가잖아요. 다 깨진다니까. 돈 잃고 건강 잃고 이거 삶이 아니야. 그래서 영상 많이 보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정말 많이 보시고 특히 세미나 오신 분들은 많이 보고 올수록 제가 제 딸아이하고 대충 통화를 해 봤어요. 와서 어떤 세미나를 할 건지 정말 눈물 나는 사연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껴서 준비가 잘 될 것이고 공 영상을 별로 안 보고 그냥 그날 당장 가서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후 후다닥 해 가지고 어떻게 이민 방법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적은 없어. 준비를 하고 잘 듣고 잘 보고 공부를 했을 때 기적은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왜 내가 다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가장 키포인트 핵심을 딱 때려 주거든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든 어떤 공부든 대충 듣고 흥기로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 이 리스닝을 한국말보다 잘하셔야 돼. 리스닝 잘하시는 분은 영어도 빨리 늘고 적응도 빨리 되고 공부도 잘해서 뭐든지 잘합니다. 대충 듣고 대충 흐르고 여기 가서 확인하고 저기 가서 확인하고 확인 백날 봐도 소용없어. 뭐든지 판별한 다음에는 잘 들어서 내가 분석해서 잘 깨닫고 실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 RNIP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인제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한번 혼나 봤잖아. 이제 대도시에서 여기저기서 "유학 가면 된다." 뭐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데도 막상 살아가서 보니까 영어는 영어대로 안 늘지. 뭐 5급 비자를 받긴 받았는데 너무너무 악조건에서 견디기가 힘들다느니 현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믿지를 못해 인제. 공통적인 질문을 보면은 정말로 영어가 되고 짜보포 받고 그다음에 경력 쌓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말 100% RNIP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빨리 대답해 봐.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요. 아니 내가 자격이 되고 캐나다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왜 안 됩니까? 물론 이 법이 당장 탁 클로즈 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잘 현실을 잘 공부를 하면 이게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왜냐면 RNIP 지역이 지금 은퇴할 사람들은 수두룩하고 젊은이들도 없고 그 회사든 가게든 뭐든 노인들은 안 죽고 계속 살잖아요. 그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을 알고 나면 이런 질문 안 하셔. 그리고 지금은 인제 시작이야.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은퇴할 걸 대비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 시초야 시초. 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1 년, 2년 뒤에 가도 안 늦는다는 얘기가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항상. 그리고 영어 준비를 안 해. 내가 항상 준비하라 그랬죠. 준비하면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RNIP 제에게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질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온타리오 주에 있는 샌 메리 지역이 가장 빨리 아주 세세하게 자격 조건과 어떻게 프로세싱해서 영주권 가는지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웹사이트 가서 그거를 보면서 설명해야지 여러분이 실감이 나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지금 대도시에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러세요. 처음에 대도시가 당연히 좋을 줄 알고 갔는데 뭐 영어도 별로 안 늘고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없고 이제 점수가 올라서 그나마 못하고 그래 가지고 대도시에서 지치고 힘들고 돈 떨어지고 이래서 RNIP로 가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샌 메리 이 지역의 모든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 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얼마나 거기에 살 의지를 강조하는지 그 포인트 하나씩 접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실감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어느 주나 어느 시든 어느 지역이든 삶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열심히 살면은 대우받아. 괜히 오지 말란 데 가서 깨지는 것보다 살려고 하는 데 대우받고 저처럼 이 모자 준비하고 잠바 준비하고 단단하게 준비하고 양말도 두꺼운 거 신발도 털신발 아니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도 안 추워요. 제가 요즘 그래서 인제 안 추워서 막 더 뛰어요. 그러니까 준비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셋 메리 지역에 어떻게 프로세싱이 진행되는지 제가 웹사이트를 보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셋 메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과정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실 게 이 관련된 질문할 때는 여기 보면 있죠. laborforce.ca 이 메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여기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로 여기 연방 자격 조건을 먼저 보라는 사이트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파일럿이 무엇이며 누가 어플라이어고 잡을 어떻게 잡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퍼머넌트 레지던스 신청한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그 소도시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자격 조건이 중요하겠죠. 먼저 그 같은 동종의 1년 경력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잡 이 파인드 잡이죠.
잡 오퍼를 받는 거, 그리고 잡 오퍼를 받은 다음에 커뮤니티에 그 레코멘데이션 추천서를 받는 거,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나머지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셔요. 전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자, 두 번째 스텝으로요. 풀타임으로 잡을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 잡 포스팅 가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잡 포스팅 가볼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직업란 있죠? 뭐 엔지니어링, 브랜치 매니저, 크레딧 유니언은 은행 외 그 제3금융권이죠. 그다음에 자, 일렉트릭 엔지니어, 자, 전기공학도를 보겠습니다. 자, 미케닉들이 많았어요. 자, 캄페는 테너리스고, 여기 보면 이 사이트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해당되는 회사가 있으면 찾아서 들어가 보시고요. 보통은 여기 사이트 가보면 여기 나와 있죠. 웹사이트, 그 직업 전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항상 그 홈페이지 상단에 있죠.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 가서 내 기본적인 일정사항 쓰고 서치 잡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큰가 봐요. 뭐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보니까.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참고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으면 여기다 하는 거고, 없으면 다음 회사를 보면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너싱도 있고, 토목기사도 뽑고, 어카운팅 슈퍼바이저도 뽑고, 웰더 하는 사람도 뽑고. 여기 한번 볼까요?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웰더 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여기 어플라이 투데이 딱 나와 있죠. 여기 사이트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스샘메르에서 일하고 있거나 잡 오퍼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에서 잡을 찾아주거나 어떤 과정을 진행하지는 않으니까 잡 포스팅 된 것을 참고하라고 이 잡 포스팅란이 있죠. 여기에 클릭해 보면 여러 회사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R&I for Employment 폼이 있는데 먼저 잡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Employment 폼에다가 작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자격을 원하는지 봅시다. 자, 먼저 그 Federal Eligibility Criteria, 그 연방 정부에서 어떤 자격을 원하는지 꼭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RNIP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스샘 메리에서 일하고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어세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퍼머넌트 레지던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RNIP 모든 프로그램은요, 그 시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그 자격 요건이란 게. 근데 얼추, 수센베리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니까. 뭐, 연방에서 했던 방법, 각 주에서 했던 방법을 믹서를 해서 그 점수제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점수를 보니까 거기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먼저 가서 살면 다 되게 생겼어, 그냥. 포인트 베이스드 시스템 있죠? 점수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보면은 build strong relationships with the community members.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포인트 점수를 시행하는 이유가 이 로컬 경제에 아주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자리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아주 강한 릴레이션십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여기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런 거를 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그 아주 독창적인 라이프 스타일하고 cultural offerings found in Sault Ste. Marie. 그러니까 수세 메리 지역에 그 있는 문화라든가 생활 방식 그런 거를 아주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세 메리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고 일하면서 이 커뮤니티와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간단해. 다 밑에 점수 보니까 거기 기준에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게 쉽게 풀어 줄게. 그리고 딱 보면 나오죠. 70점. 70점 높은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는 이 70점은
밑으로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 영상 보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자 제일 먼저 NOC 직군, 여기 NOC 직군 보면은요. NOC 직군이 55 점이에요. 그러면 커트라인이 70 점이잖아요. 15 점만 있으면 일단 C에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절대 70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점수는 넉넉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올리냐 한번 봅시다. 자 NOC 밑에 쭉 나와 있죠. 이 지역에서 어느 직업이 필요한지 뭐 헬스, 뭐 내추럴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도 있고 비즈니스, 파이낸셜, 프로페셔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너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머티리얼 핸들러도 있어야 되고 트랜스포트 헤비 이퀴먼트도 있어야 되고 트레이드 헬퍼 컨스트럭션 레이블스 릴레이트 오큐페이션도 있어야 되고 무지 많아요 보면은. 근데 거의 어시스턴트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셰프, 쿡스도 있죠. 그리고 공장 같은 데도 필요하고요. 제조 회사들, 그다음에 목재 회사들, 뭐 건설 회사들 많이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NOC 직군 이 중에 하나 되면은 55 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나머지 최소한 우리 80점 이상을 맞춰 봅시다. 여기 노트 보면은요. 만약에 신청자가 위에 있는 게 아닐 경우는 커뮤니티 레코멘데이션이 들어가면 된답니다. 왜 이 직업이 꼭 필요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직군은 없어. 근데 나는 다른 기술이 있는데 짭 오퍼를 그 지역에 가서 받았어. 그러면은 그거를 커뮤니티에 그 레코멘데이션에 자세하게 써서 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어느 정도 걸러 가지고 준비하고 추천서를 주면은 연방에서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요. 여러분 그 나이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 나이가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점수도 별로 안 쳐졌어. 6 점, 3 점, 0. 근데 48세 이상은 제로야.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 거의 30대 중후반, 40대 50 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일차 빼자고 일단. 자 그럼 어디서 점수가 있냐. 이 경력 점수인데요. 경력 점수도 보면은 동종 업종에 뭐 10 년, 5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뭐 한 6, 8, 10 그러면 벌써 10 점이 된 거야. 만약에 이게 없다 쳐요. 자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먼저 가서 거기 가서 살고 짭 오퍼 받고 먼저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할 거다. 왜냐면 보니까 다 점수가 벌써 올라가 버리죠. 여기서부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점수 라인입니다 벌써. 그 5년 동안에 1 년만 풀타임으로 경력이 있으면 8 점을 준대요 벌써. 근데 이 앞쪽에 나이도 8점 이상 없어. 다 뭐 63 에서 끝났고 경력도 최대 5년 이상일 때 8 점인데 여기는 봐봐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1 년만 이 풀타임이라도 8 점을 준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잡잡아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유학 이민 여러분들 많죠. 그래서 유학으로 2 년을 했을 때 6 점을 줘요 6 점. 1 년을 하면 3 점을 준대. 이것도 점수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 지금 거기서 1년 동안 경력 쌓으면서 일하면은 8 점이 훨씬 높습니다. 자 8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거기서 2년 동안 졸업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점수 깎아 버린 것 같아. 그리고 세 다섯 번째로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서 집을 사 갖고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를 하고 있으면 8 점을 준대야. 그러면 이게 점수가 굉장히 높죠 지금. 아까 거기서 1년 경력 있는 사람 벌써 8 점, 거기서 집 사고 있는 사람 벌써 8 점, 그리고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 벌써 4 점. 예 그러니까 그 신청 시점에 내가 렌트를 하고 있어. 그다음에 신청하는 시점에 집을 갖고 있어. 이거 집을 1년 전에 뭐 몇 개월 전 이거 상관없어. 그냥 왜냐? 내가 봐도 거기서 일단 세를 얻었어. 집을 사고 있으면 향후 몇 년은 살겨.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를 많이 주지.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 쪽에 굉장히 많이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맘 먹고 가면 어떡해?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점수가 높아. 첫 번째. 글쎄 과연 이 소도시에 친가 쪽이나 뭐 사촌, 이모, 고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점수가 높
굉장히 10 점이나 돼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 또 나이 드신 분은 다 큰 성인의 자식들을 그곳에 있을 때 초청을 하거나 할 때 10 점이 벌써 플러스 돼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 쪽에 점수가 무지나 많아. 그리고 거기 살고 누군가 있으면 점수가 높아. 그럼 벌써 봐봐요. 누구 친척만 있어도 10 점이야. 벌써 그러면 아까 55가 기본이었잖아요. 보니까 점수는 55가 기본입니다. 10 올라가면 65야. 거기다가 그래서 1년 경력이 있어. 그럼 75, 80 금방 돼요. 그리고 인제 이모, 고모, 삼촌, 조카, 친구가 있어도 5 점이 준답니다. 근데 일곱 번째를 또 봐 봐요. 이게 아주 키포인트야. 이게 7 번이 5일 최소한 5일 밤을 자면은 8 점을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답사예요 여러분. 제가 마니토바에서 살아봤잖아. 살면서 거기서 답사 나도 했고 그 마니토바 사업 이민도 좀 어려운 케이스도 와서 살고 있고 답사를 해 가면 점수가 또 있어. 그렇듯이 7 번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5일 밤이면 그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말해서. 일주일 동안 답사를 하는데 답사에 하고 나서 그거를 그 커뮤니티에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사 가서 학 관공서, 학교, 회사, 뭐 쇼핑몰, 누구 만난 거 그리고 내가 해당 관련된 업종 그 일하는 분야에 두 곳 이상 그 고용주를 만났을 때는 8 점을 준다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답사를 꼭 하라는 이유가 왜냐하면요. 답사를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고 신중하다는 그 벌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다가 5일 동안 가서 뭐 할겨. 다녀야지. 그 답사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시청 방문하고 물론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죠. 시청, 학교들, 그다음에 회사들, 그다음에 쇼핑몰, 주변 공원, 주변의 어떤 산업 기반 시설들 이런 걸 딱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사하면은 8 점이 준대야. 그럼 벌써 봐 봐요 여러분. 거기서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벌써 몇십 한 30점 그냥 올라가. 그리고 그리고 반드시 그 다녔던 곳 명함 그 요즘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 가지고 첨부를 해야 됩니다 서류에. 답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때 명함 받을 수 있으면 명함 받아오고요. 또 만난 분 성함, 이름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명함 받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주변 경관도 다 사진 찍고 이래서 내가 여기, 여기, 여기를 방문을 해서 이런 게 좋았고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물론 여기 박물관도 들리고 스포츠센터도 들리면 좋고 도서관도 가 보고 다 가 봐야 되는 거야. 이 5 일 그 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딱 보고서를 제출하면은 자 제가 그랬죠. 감동 작전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으면 그냥 사인되는겨. 그래서 이 답사가 굉장히 8 점이나 줍니다 여러분. 잘 새겨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8 번이야 8 번. 스샘 메리에 있는 어떤 라이프스타일, 컬처, 레크레이셔널에 관심이 있으면은 관심 있고 좀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5 점을 더 준대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답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유리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화계 쪽에 있었다든가 뭐 예술계에 있었다든가 특별한 어떤 스포츠 쪽에 있었다든가 그런 분들이 좀 알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수셉 메리에 가서 그런 게 접해서 보고 거기 가서 내가 문화든 스포츠든 어떤 기여 정신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봤는데 내가 오면은 정말 난 그런 스포츠가 좋았고 그런 문화 행사가 좋아서 나는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고 너무너무 좋다. 이러면은 5 점을 준다는 얘기야. 이건 너무 재밌죠. 그래서 답사하고 이 문화 컨텍트만 잘 배워도 벌써 13 점이야 여러분. 아까 55에 13 점이면 벌써 68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5, 10 점만 더 하면 돼. 그러니까 짭 오퍼를 9번 10 번은 이제 배우자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주 신청자 배우자가 그 NOC 그룹에 그러니까 왜 동시에 부부가 이 짭 오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받으면 벌써 10 점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 배우자가 NOC 직군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은 벌써 또 5 점이 들어가고요.
대신 이 파트너 배우자가 레벨이 영어는 5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랭귀지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충 제가 훑어봤는데요. 결론은 거기서 살고 있고 유학을 하 여러분 유학 후 이민 많이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일단 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유학해서 점수 6 점. 그 집 얻어서 벌써 아까 5 점. 그다음에 답사를 했 거기 가 살 거였으면 답사를 하니까 답사하고 그다음에 문학 그 콘텐츠 5점 하면은요 80 점은 그냥 나와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좀 자세히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살고자 하는 의지를 탐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뭐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잡 오퍼를 받는 거고 영어 레벨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살면서 경력이 똑같은 동종의 경력이 없으면 잡 오퍼 받고 거기서 살면서 1년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되고 1 년을 안 살아도 1년 경력이 안 돼도 다른 데서 점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금 점수로는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수세 메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도 구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11월 오픈 예상 지역이 지금 한 5 군데가 있었는데 브랜든, 서드베리, 알토나, 수세 메리 이렇게 해서인데 수세 메리가 지금 제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그렇게 점수 높지 않으면서 할 의지가 있고 열심히만 하면은 어떻게든지 합격시켜서 살게 해 주려는 게 의향이 굉장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죠 여러분도? 어렵게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보기에는 인제 시작이니까 어느 지역이든 인제 시작해요. 뭐 100 명이든 1년 안에 하든 2년 하든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준비를 하고 일단은 그 각 지역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인제 업데이트 다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영어 공부하시고 잡서치 계속하시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픈 딱 하면 어느 지역이 마음에 딱 들 때 무조건 답사를 가는 겁니다. 제가 답사 가는 분들은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예 왜냐면 제가 많이 옛날에 그걸 많이 도와줘 봤어요. 그래서 요령이 많아요. 참 신기하죠.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모시고 그 지역으로 답사를 내가 해 주고 싶은데 제가 형편상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마음만 지금 좀 가득한데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 좋아요,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신 분 많으신 것 같아.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면 그리고 광고를 많이 보면 제가 이 비행기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수세 메리지 온타리오 지기든 뭐 마니토바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비행기로 국내 비행기가 더 비쌉니다. 국내 왔다 갔다 하고 체류 비용 하면은 내 광고비 많이 나와서 내가 이 수입이 되면 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고 많이 보시고 추천 많이 해 주시고 친구분들한테도 많이 알려 주시고 제 영상 많이 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캐나다에서 제가 살면서 많이 경험한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징도 알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답사를 많이 그 답사 오신 분들을 많이 도와줘 봤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 기회가 오기를 저도 바라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운동도 할 것이고 체력도 길러 놓을 겁니다 일단. 어쩌면은 여러분 캐나다 각지에 다 계실 때 제가 한번 쫙 투어할 때 정말 정말 옛날 얘기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또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제가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만 잘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기쁘게 신나게 행복하게 하세요. 반드시 해피는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뛰어 보니까 알겠어요. 저 다른 운동 안 하고 뛰기만 하는데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만나요.